가운데도 박주현 변호사님 오셔가지고 감사의 말씀 우리 한혜의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시죠. 예, 제 강의 장면을 촬영해도 되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거 괜찮아요? 어디서 찍을? 어떤 제가 어디서? 거기 앉아서 하셔도 되고요. 아, 예, 예. 네. 이게 PPT는 어디로 써지는지. 아, 예, 이쪽이요. 제가 이곳이 처음이라 가지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꺼져졌구나. 부르셨고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찍으면 되겠네. 국민의원님 꼭 끄면 돼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좀 촬영을 좀 해주십시오. 선명하게 나오지 않네요, 이게. 그래서 눈은 보인다. 이게 전체 화면으로 이게 전체 화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요즘에 감시나 그 참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심으로 원래 강의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부정선거인가 아닌가에 대한 그 전제 사실에 대해서 먼저 뭐 생각을 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많이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부정선거는 의혹도 아니고요, 팩트입니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천 연수을에서 나온 이른바 배춘입 투표지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가 붙어 있는 게 나왔습니다. 근데 요것도 이게 정갈하게 한 게 아니라 인쇄를 하다가 뭔가 붙어 있는 그런 것처럼 나왔고, 파주을 그 재검표 일산 그 고향 지원에서 진행된 파주을에서도 이 배춘입 투표지라는 것이 2장이나 나왔고요. 이거는 이제 파주을에서 나온 건데 요 빨간 화살표가 찍힌 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지금 사전 투표는 프린트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프린트로 출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파주의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 투표지가 민생당부터 나온 게 아니라 다른 9번, 10번 이런 당이 나왔어요. 한국경제당이요. 이런 당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런 당이 먼저 나와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프린트 되는 투표지라는 걸 고려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요. 네. 그럼 최근에 이제 부정선거에서도 좀 그 얘기를 하지만 최근에 이제 방역 패스 집행정지 인용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마트하고 백화점을 뚫어드렸고요. 아마 어제도 대구지법에서 있었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다 뚫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 이제 8.15 광화문 집회 3,000명 그 집행정지 인용을 받은 변호사도 저입니다. 네, 광고를 들어가겠습니다. 완전한 정치 변호사가 아니고 능력도 있는 변호사입니다. 블록체인에서는 제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꼽는 변호사였는데 부정선거에 엮이면서 제가 좀 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마트 이쪽에 그 인용을 받았으면은 마트 사장님들이 좀 자문 변호사도 해주고 수익의 한 0.1%나 0.01% 주셔도 되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연락도 없고. 네. 예, 빳빳한 투표지입니다. 이건 구리 증거보존 절차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투표한 투표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직선거법에는 이렇게 세 군데나 접어라고 했고, 실제로 저는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개표장 참관을 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런 투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투표지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투표지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빳빳하게 한 번도 접혀지지 않은, 이거 한 번도 접지 않은 투표지지 않습니까? 한 번도 접히지 않은 투표지들이 이게 수천 장이 나왔습니다. 수천 장, 수만 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본 투표지들이 다 이랬습니다.
분명히 이랬거든요. 이랬는데 저희가 증거보존 절차를 하면서 가는 거, 그 다음에 재검표장에서 법원에서 본 그 투표지들은 이랬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들은 도대체 투표지가 왜 이렇게 되냐? 종이 여러분 보시면 알 겁니다. 이 종이가 구겨지면 펴지지 않습니다. 그럼 선관위가 어떤 답변을 했냐? 이게 팩트 체크라는 것으로 종이가 원상태로 회복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한 재질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거를 오상진이가, 이게 오상진인데요. 원상 복원 기능에 있는 특수 재질을, 이거 안 되는 것 같아요. 특수 재질을 사용합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재검표장에서 발견된 투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에 있는 투표지 계약서를 다 입수를 했습니다. 이 계약서를 보면 이 인쇄 계약서에는 특수 조건이라는 게 나오는데 종이 재질과 관련된 건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안쪽으로는 구멍으로 안 들어가죠? 예? 안쪽으로 구멍으로 안 들어가죠? 박스에. 구멍으로 들어가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들어가긴 하는데요. 그렇게 투표한 사람이 얼마나 그렇죠. 됩니까? 안 보이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그거는 잘 나오고 있는 거죠. 뭐 확인. 네. 근데 잘 보십시오. 사전 투표지는 원래 롤로 나오는 겁니다. 롤로 나온 거예요. 제가 롤에서 뽑은 이게 약간 이렇게 곡선형이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한 번도 안 잡혀라고 해도 이렇게 곡선이 되는데 재검표장에서 본 투표지들은 어땠느냐? 다 이렇게 빳빳했습니다. 종이 전문가에 따르면 이거는 155조시다. 이게 지금 뭐냐면은 1제곱미터당 이 종이 계약서에 보면은 100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00g. 여기에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100g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이 전문가를 제가 그렇게 참관할 때 데려갔습니다. 참관 데려가서 이 종이 상태를 보고 말해달라 했는데 이건 155조시라고 했습니다. 이게 종이가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잘 아시는 국회의원들이시니까 영등포 선거 그 통합선거인 명부가 있죠. 선거인 명부를 다 받지 않습니까? 선거인 명부를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인 명부를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주더라고요. 끝까지 안 줬습니다. 그래서 1년 2개월 정도 지나서 영등포 재검표가 2021년 6월 28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원래 선거소송은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답니다. 그런데 6월 28일 전에 한 번 딱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받고 영등포을 재검표가 2021년 8월 30일에 있었는데 그때 영등포 걸 받았습니다. 그 두 개를 받아보니까 통합선거인 명부에 몇 년생이 있냐? 1886년생이 있는 거예요. 1889년생이 있고 이게 도대체 뭐냐? 죽은 사람이 투표했다. 이래서 얘들이 끝까지 안 내놓구나.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었는데 그래서 더 신기한 건 있었습니다. 통합선거인 명부의 100세 이상의 유권자 수가 135명입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전환 시스템을 보면 영등포 구입니다. 갑이 아니라 영등포 구, 갑을 다 합친 영등포 구에만 100세 이상 68명인데 통합선거인 명부에는 갑만 영등만 135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등록 시스템과 선관위 시스템에 괴리가 있는 겁니다. 원래 선거인 명부는 시군구청에서 받아가지고 주민등록 시스템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거 이제 100세 이상 인구수 관련해서 한번 봤는데 2021년 10월인가 갑자기 확 떨어져가지고 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지금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이걸 조사하면서 저기 영등포 양천구의 모 지방직 공무원이 저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제가 선거 관련 사망자 명부하고 이런 거 확인해 보니까 사망자가 투표를 했습니다라고 1980년생 사망자가 투표했습니다 이렇게 제보를 줘가지고 사실 그 문건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유튜브에 이렇게 제보를 해가지고 원래 7급 공무원이가 됐는데 9급 말단직에 하는 모집 변경과 편을 쳤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선관위가 이제 해나무 시스템을 장난을 치고 있다라는 것까지 저는 그 체크를 했었습니다. 여기 연수울도 마찬가지죠. 연수울도 이제 100세 이상이 21명이 나오는데 주민등록 시스템에는 통합선거인 명부는 30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부를 통해서 뻥튀기를 한다는 겁니다. 부천시 신중동 4.7초
관내 사전투표당 합치면은 3몇 초, 마지막 투표 시간을 합치면은 1.7초당 절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손소독하고 비닐장갑 끼고 열체크하고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투표지 출력하는 데만 15초가 넘게 걸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빠른 수가 투표할 수 있었냐? 결국에는 이렇게 가짜 선거 명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개표 상황표를 보면 선거인 수가 4,674명입니다. 그런데 투표 수가 4,684명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쫙 깔렸습니다. 여기 보면 개수차고, 심사차고, 개수차고 이런 개표 상황표가 있는데 엉터리가 엄청 많아요. 4.15 총선에서. 선거인 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수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인구수보다 많은 사람도 있어요. 선거인 수는 인구수에서 18세 미만을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정상적입니까? 파주 진동면, 분연면, 철원시 군분면, 그 파주 군내면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정리한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여기 있구나. 예, 선거인 수는 이런데 이제 투표자 수가 인구수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20대와 21대를 비교해 보면 20대 사전투표에서 16대 30% 새누리당에 압승을 했는데 21대는 새누리당, 미래통합당 비슷합니다. 39대 40%. 더불어민주당만 급증을 했어요. 이런 게 가짜 투표지. 가짜 인구수라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이것만 봐도 문제요. 사실은 이 그래프만 보면 바로 감이 와야 됩니다. 이게 사전이고요. 당일입니다. 당일에 여러분들이 이겼다니까요. 당일에 여러분들이 이겼다고요. 당일에는 이랬다고요. 아니 이런 거를 보면 여론조사를 왜 합니까? 불과 5일 전, 4, 5일 전에 당일하고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는데 여론조사 왜 합니까? 왜 신뢰합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의석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 사전투표를 제외한 당일 투표에서는 124대 123을 이겼습니다. 근데 관내 사전투표는 44대 204. 현전 차이가 이렇게 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게 또 그리고 관내와 관내의 나누기 비율이 일정합니다. 0.25, 0.2 나눴을 때 관내 투표하고 관내 투표하고 무슨 비례치만 일정하게 나누면 일정한 값이 나옵니다. 이게 나올 수 있습니까? 사전과 당일이 차이가 큰데요. 신기한 게 일산, 고양 일산에 그 고양각 심상정이는 관내랑 당일이랑 차이가 없어요. 0입니다. 다른 투표는 전부 다 차이가 나는데 심상정은 또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네. 이렇게 일관되게 차이가 납니다. 사전과 당일이 일관되게 차이가 납니다. 일관되게. 근데 심상정은 0이에요. 이건 심상정을 안 건드리고 나머지는 건드렸거나 다른 걸 건드리면서 심상정을 건드리면 혼난다. 뭐 이런 게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이거는 이제 2016년 그 국선인데 이때는 편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21대는 편차가 이렇게 일관되게 납니다. 여러분 선거에서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예. 20대 총선은 0에서 7%로 다양하게 약간씩 차이를 보이는 게 정상인데 여기는 일관되게 민주당은 많이 미래통합당은 적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20대입니다. 이게 정상이죠. 근데 21대는 일관되게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원래 히스토그램은 이런 식으로 가운데가 이렇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21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나눴습니다. 다행히 그 허경희 씨가 출마를 해줘가지고 원래 이렇게 가운데로 가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국에 후를 많이 내다 보니까 딱 이렇게 표가 나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더불어민주당은 63, 미래통합당은 36. 이게 존재할 수 있는 숫자입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박영하 교수님이 동네 정결 있는 한 면만 나올 수 있는
지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나올 수 없는 확률이에요. 조작을 하지 않으면. 예, 통계학과 박선원 교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천 연수는 민경우 의원은 이제 이전기까지 동의를 해버립니다. 비율이 3명을 같이 돌려버려가지고 0.39, 0.39, 0.39가 나와가지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래서 열심히 더 뛰어든 거죠. 그리고 개표 사무원이 중국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대선에서도 개표 사무원이 중국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개표 사무원이 안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응엔티엔, 왕잉, 최초초, 최현실 이런 사람들 중국인입니다. 왕계수. 심지어 박주민이랑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그 페이스북을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이제 선거관리위원도 하고 이거 조사를 하면서 이 선거의 모든 프로세스가 다 지금 좌파들이 당하고 있어요. 공정선거 지원단이라는 그 공직선거법에 넣어가지고 그 안에 시민의원 애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체국 선관위 임시 알바도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개표 사무원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네, 이렇게 지금 마산대학교에서 투표 사무원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부안고 선관위도 일반 사무원들을 모집하고 있어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좌파들은 잘 압니다. 이런 라인을 통해서 개표 사무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표 영상을 보면 붙어 있는 종이들이 많았거든요. 가짜 투표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이런 게 아니라 인쇄를 해가지고 잘라주겠죠. 그런 것도 있으니까 붙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개표 사무원이 그걸 아는 마냥 이렇게 찢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영상을 보시면 그런 거는 이제 개표 사무원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 막아야 됩니다. 시민의원 형 5만이 대거 배치되어 있다. 김호준, 문성건이가 일찌감치 이 작업을 했던 겁니다. 근데 법에 그런 규정이 없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 법을 보면서 되게 충격을 먹었던 게 법도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원래 선거일 3일 전까지 그 성명을 공고해야 한다라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두어야 한다고 해가지고 공고 규정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만약에 이제 응엔티엔, 최초초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얘 뭐냐 이렇게 할 건데 그 법을 아예 개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 공직선거법 보면 법하고 규칙하고 있는데 그 규칙, 법의 규칙으로 많이 위임을 해가지고 규칙을 상당히 많이 지도록 또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실제로 또 선관위가 규칙을 법에 반한 규칙을 또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고도로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이렇게 슬금슬금 한 거예요. 사실 위원님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 근데 개표 사무원을 네. 우리 국민들이 안 하고 외국인을 하게 된 이유는 일당이 적어서 할 사람이 희망을 얻기 때문에 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공무원 노조가 일을 많은데 수당이 적어서 우리 못하겠다고 지금 그것 때문에 이런 알바자리들이 나오는 건 사실인데 우리나라 국민이 개표 사무를 안 하겠다는 사람이 그런 건 없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주권을 결정하는 개표 사무 업무를 외국인한테 맡길 수 있습니까? 서로 하겠다 그러고. 그렇죠. 서로 웬만하면 지금 참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서울시 공명선거 추진단장인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선관위원들이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지역의 유지들 올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선거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국에 있는 읍면동 선거관리위원부터 싹 다 자르고 새로운 친구들 다 임명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 좋다. 참관인을 교육을 받은 사람을 넣도록 보장해달라 했더니 아 그거는 당협위원장의 권리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협위원장이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된다 예. 그런 게 없어요? 없어요. 참관인은 없어요. 근데 아니, 참관인은 국민이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개표 사무는 국민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그동안 네. 개표 우리 제대로 수업 치는데 네네. 개표 사무는 학교 선생님들 그다음 쭉 해왔어. 교직하고 지방 공무원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네네. 그게 이제 일당이 적어가지고 안 한다고 하고 노조에서 강제 동원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진짜로 됐다 보도가 된 거는 난 봤는데 네. 그래도 우리 국민이 아닌 사람이 개표 사무 참석할 수 있다. 예, 지금 보십시오. 대표님. 마산대학교에 우리나라 대학생만 있습니까? 지금 전국 대학교가요 중국인들로 바글바글합니다. 네? 그 사람들이 이 규정을 들어가지고 그냥 들어가 버리면 개표 사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외국인 네? 안 된다 하는 네. 의견이 없으니까. 그게 없으니까 그건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대학생들도 일단 한 7, 8만 원이면 아무튼 8만 4천 얼마일 거예요. 지금 여기는 없는데 거의 9만 원 가량 됩니다. 9만 원 가량 되는 데다가 간식 나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일반인들한테는 큰 돈은 아니지만 사실 그거 경험하고 또 뭐 돈도 벌면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협위원장들도 그게 각 지역에 있는 그 당원들한테 자기가 베풀 수 있는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관인 2명 그거 보장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중국인한테 아니 부기업들 상관이는 그각 당에서 추천해가지고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근데 당협위원장이 그걸 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이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렇지만 우리 지구당에 양성이 충만하고 네. 열심히 하고 경험 많은 사람을 갖다가 보낼 때 또 특수 정수교육 시켜가지고 단지 잘해라 이래 하고 네. 보내거든. 근데 대표님은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아니 다 그래 그거는. 저는 5구 대선 때 잤습니다. 자다가 사실 딱 이랬습니다. 출구조사 좋네? 그냥 놀다가 12시 좀 넘어서 집에 가자 이렇게 갔어요. 근데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아니야 투기업체 참가인은 네네. 그 각 지구당에서 그런 똘똘한 사람들만 좀 제발 그렇게 해주시죠. 해가지고 그동안 그렇게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왔다니까. 해왔다니까 서로 더 하려고 경쟁부터 이러면 아니 근데 실제로 교육을 잘 모르고요. 제가 개표 참관을 제가 서울시 특별 그 선거관리위원을 했습니다. 박성윤 의원 추천해가지고 선거관리 시스템을 제가 보고 제가 작년 7월에 사직서를 내버리고 나왔는데 제가 그걸 이제 보궐선거 참관을 하면서 우리 당 참관인들은요. 집에 갑니다. 진짜 열심히 하는 참관인들은요. 소경행단 집에 어딜 가 아무 그런 일 없어. 아니 제가 그렇게 봤다니까. 아니 꼭 그런지 몰라도 네, 네. 투표 끝날 때까지 하고 네. 저 뭐야 안정하고 보는데 그거는 우리 당만 하는 게 아니라 예, 다 후보가 나온 각 당에 예. 여러 명이 다 나와 서로 경쟁을 하고 그런다고 거기서 싸우고. 예, 그렇게 하는데 아니요. 실제로 보시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렇다니까 이 사람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직접 참관하고 선거관리위원장끼리 보시니까 예. 그렇다. 예, 제가 그리고 선관위 입찰 관련도 싹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지금 입찰률이 수차율 입찰률이 이게 99% 100%가 나옵니다. 이 입찰 비율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보면 LG 플루사 단독 계약 체결, 아무튼 화해 장비 쓰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솔직히 뭐 이곳에서도 약간 이런 뭐 외교적으로 연루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제가 안 하겠지만 어쨌든 뭐 민주연구원이 중국 당교랑도 체결을 했죠. 그 양정철이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정원 끼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당교랑 이렇게 협약을 맺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전국에 아니라 전 세계에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라크, 콩고, 키르기스탄은 불탔습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에서 한국산 전자개표기 쓰지 말라고 공개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QR투표, QR코드 계속해서 쓰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다 싶지만 사실 바꾸도록 바꾸면 되는 문제인데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있느냐? 이게 작년에 고물상에서 시흥시 고물상에서 발견된 4.15 총선 투표지입니다. 어떻게 투표지가 고물상에서 발견되냐? 선관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근데 뭐 이것조차 이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 투표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선관위가 바로 그 다음날 해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주 특별사전투표소 양남면 제2투표소에서 한 거다. 경주 연천에 설치된 특별사전투표소에 한 거다. 왜? 이 QR코드를 통해서 보면 누가 투표했는지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 이게 통합선거의 명부 시스템입니다. 누가 투표했는지를 그 QR코드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QR코드 시간, 발급 시간도 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님이 누구를 찍었는지 조사하면 나온다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하면. QR코드를 보면. 이건 명백히 비밀투표 원칙에 위반되는데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이걸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QR코드는 전자개표에 연동을 할 수 있거든요. 전자개표기, 그 투표지 분류기가 QR코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지난주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그 취소 소송하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예.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투표 날인은 안 했네. 네, 이거 김준호. 응? 김준호. 아니 투표 날이 안 찍었네 도장을. 아, 이거는 이게 예, 이건데 이게 진짜 투표지입니다. 이게 진짜 투표지. 왜 이게 발견됐는지 물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직선거법은 사실 바코드를 쓰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등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그리고 사실조회 이런 것도 다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계속 숨기고 있습니다. 이걸 숨길 필요가 없잖아요. 숨길 필요가 없는데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QR코드를 굳이 사용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도 말이죠. QR코드는 사실 중국이 제일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선관위가 불필요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500만 명에 대한 이 수집을 위해서 정가, 병력, 학력, 납세, 교육경, 재산 등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물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각 후보자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다. 저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국 253개 비례대표 투표지 해가지고 한 지역구당 10명씩 해도 2,530명입니다. 500만 명이 필요 없습니다. 10명씩 투표 들었습니다. 비례대표 투표지 한 당당 100명씩 출마를 한다 해도 필요가 없어요. 500만 명이 필요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겁니다. 지금도 QR코드 열심히 찍고 있죠, 사람들. 저는 솔직히 무섭습니다. 저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걸 보다 보면 사업 추진 방안, 개인정보 영향평가, 3월에 이 작업을 끝냅니다. 3월에. 네, 선관위 공식 문서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전투표 보정값이란 말이 존재합니까? 진짜 선거를 정말 많이 해보신 우리 위원님들, 사전투표 보정값이란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근영이가 4월 16일 아침에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내렸던 사전투표 보정값입니다. 그래서 유시민이가 180석을 맞출 수가 있었고, 그런데 정치 비평을 그만하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양명철이 어땠습니까? 다 이겨놓고 와 만세를 불러야 되는데 무서운 얼굴로 이제 떠나겠다. 무서운 거거든요. 자기가 설계한 대로 그대로 됐거든요. 심지어 이 박시영이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자랑체를 한 거예요. 개표방송 특집에서 사전투표 몰표 받았다고, 사전투표 까면 황운하가 이긴다고 하네요. 사전투표 까면 김남국이 이긴다고 하네요. 관외투표 남았는데 이긴다고 하네요. 스스로 자기가 범행했다고 자백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연루된 인물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다니까요. 왜? 아는 사람들, 범죄자들은 가만 못 있거든요.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단서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사전투표 좌파들이 많이 해서 이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전투표 60대, 70대 이상이 더 많이 했습니다. 30, 40대는 더 적게 했습니다. 네? 이러면 우리가 질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칩니다. 당일 투표 누가 많이 했나요? 미래통합당이 받았는데 당일 투표는 누가 더 많이 했습니까? 30, 40대가 했어요. 더 많이. 그런데도 우리가 120차로 이겼다고요. 오히려 더불어당이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통적으로 50대 이상은 우파 정당을 찍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전국 투표소별 1인당 투표 시간 하나, 5초 미만이 한 석, 15초 미만, 179개, 이 토탈한 199개, 179개가 관내 사전투표가 15초 이내로 찍었습니다. 사실 관내 사전투표 다 한준석이 합니다. 여러분. 이준석이가 이렇게 얘기하죠. 개표가 많고 기표가 많아서 나눠서 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어갈 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한 줄로 서죠. 그 다음에 또 입구 이렇게 하나 있기 때문에 그때도 한 줄로 섭니다. 병목 구간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하면은 정체 구간이 있을 수가 없죠. 병목 현상에 있는 구간을 기준으로 셀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 이거 찍고 하고 이런 거 출력하고 하는데 시간이 15초 이상 걸리게 됩니다. 당일 투표는 그냥 투표지 그냥 그대로 주는데 15초 내에 찍은 게 24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프린트로 출력하는 게 어떻게
이렇게 199개가 155초 내를 찍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 전국적으로 이게 이제 신중분들부터 이렇게 서열을 매겼습니다. 근데 이게 관내하고 관내만 한 거지, 관내를 치면 더 빠른 겁니다. 관내 신중당 같은 6,134표가 관내 사전투표이기 때문에 이게 되려면요, 그 부천시청 거기 올마당에서 송파구까지 줄을 한 줄 써야 돼요. 그렇게 해야 투표돼요. 근데 우리가 자유로 투표장에서 그런 투표 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천시만 그러냐? 아닙니다. 이런 데도 다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왜 수도권만 그렇고 이 경산이나 이런 데도 있냐? 제가 이걸 보고 진짜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요. 21대 총선에서 21대 더불어민주당이 15%를 넘지 않은 곳이 딱 전국 한 곳만 나왔습니다. 얘들은 선거 보전 반환 비용까지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설계를 해버리고 무서운 놈들이. 여기 보면 이게 이제 20대 인천의 사전투표 현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21대 사전투표는 어떻습니까? 급등을 합니다. 급등. 그래프를 보면 급등을 합니다. 이런 게 정상이죠. 느슨하게. 근데 갑자기 이렇게 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신중당 같은 경우에 마지막 3시간을 기준하면 1.7초당 한 표씩 투표를 하는 거예요. 결코 있을 수 없어요. 왜 선관위는 이렇게 CCTV가 설치된 경우 카메라를 가리도록 조치를 하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뭔가 지배는 거죠. 왜? 부천 신중동 예를 들면 진짜 투표했는지 몇 명 들어갔는데 그 영상 보자. 지금 실제로 CCTV 요청을 했는데 CCTV 다 가려져서 못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요구를 하면은 엄청 비싸다. 몇 천만 원을 요구해요. 이런 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게 이제 재검표장에서 찍은 기표인인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선관위가 사용한 기표인이고 재검표장에서 찍힌 그 투표지의 기표인인데 얘들이 더 컸습니다. 전국의 규격은 또 하나로 동일하거든요. 이건 선관위 답변서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0.7로 동일한데 우리가 찍은 거랑 보니까 다 크더라고요. 형형색색 이런 기표인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장난을 친 거겠죠. 그리고 이건 본투표지입니다. 본투표지. 여기 보면 잉크 자국 보이시죠? 잉크 자국. 투표지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을 하면서 투표지를 만드는 데를 만들 날 맨날 갔습니다. 혹시나 부정이 있을까 싶어서 나는 언제 올지 바빠서 너무 언제 갈지 모른다. 그래서 아침, 저녁, 새벽, 밤 언제든 갈 수 있다가 수시로 들락거렸습니다. 저기 안양에 있었거든요. 거기 PNC인가 거기였었는데 이런 투표지들이 나오면 다 가는 게 원칙입니다. 파쇄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 보십시오. 투표를 하고 개표를 해가지고 섞었습니다. 섞은 것들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런 투표지가 묶어서 나온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개표기의 모니터인데요. 이 모니터도 재검표장에서는 2020년 4월 15일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연수 같은 경우에는 2021년 6월 28일을 했기 때문에 2021년 6월 28일로 세팅을 해야 되는데 2020년 4월 15일로 세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오산시 재검표장에서는 여기 분류기에 여기 보면 그 재분류 대상이라고 3표가 딱 떴는데 여기 전자개표기에는 한 표도 없어가지고 이거 뭐냐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직원들이 막 몸으로 덮고 우리는 이거 영상 찍어야 된다고 난리치고 이랬었는데 이 오류가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이제 참관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대선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표를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몰표가 나와버려도 판세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보면은 이제 그 우파정당 같은 경우에는 광주나 이런 데 참관인들이 구멍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국 모든 투표소에서 사전투표소 인원을 참관인들이 다 세게끔 해야 되고 관리를 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구멍이 나는 선거구 투표소들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많이 준비를 해놨는데 저는 그래도 당이 정말 앞장서서 이걸 막아야 부정을 막을 수 있다. 저는 100%는 못 막겠지만 한 60%까지만 막아도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가짜 신분증을 이용한 투표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작년에 시흥시 고물상에서 외장하드에 1만 8천여 개의 그
1만 8천여 개의 위조 여권 신분증이 담긴 외장하드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하냐? 선거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위조증을 받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국정원 가도 해서 얼마나 위조 신분증이 많이 이용되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참관할 때 그 얼굴 확인을 제대로 하는지 그런 것도 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확인한 영역은 아니지만 종로 같은 경우에 한 사람이 이 투표소 저 투표소 이렇게 돌면서 투표를 했다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것은 신분증을 돌려오면서 썼다는 얘기인데 이건 확인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산대 그 박성진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 부정선거에 열심히 하는 이유가 KTX를 타고 광명역에서 중국 애들이 우르르 4.15 때 그 4월 16일인가 내리는 걸 봤는데 나는 걔들 보고 부정선거를 확신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이번에 임시개표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를 이용한 투표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6시 이후 7시 반까지 또 투표를 허용하겠다는 법을 지금 또 합의를 한다는 얘기까지 있으니까 그 임시개표소 그 확인을 철저히 해야 되고요. 투표함 이런 것들은 또 제가 준비를 한 겁니다. 참관인들이 뭘 해야 될지 이렇게 해서 그 종합선거인 명부 상에 숫자랑 비교해야 됩니다. 제가 이게 부정선거를 조사를 하면서 충격을 먹었던 거는 사전투표소에 참관을 했던 사람, 사전투표소에 있는 투표관리관이 표를 세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명도 표를 세지 않아요. 그럼 누가 세느냐? 중앙서버에서 몇 명이 투표했다고 알려주면 그걸 그냥 그대로 쓰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어 표를 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표를 전부 세가지고 나는 100명을 셌는데 전산서버는 200명이 했다고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거 비교를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국 사전투표소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7초당 한 표씩 행사하는 그 엽기적이고 초능력적인 그런 투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한다면 그게 진짜 문제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이런 것들. 오산시에서 이런 투표지들이 3,000여 장이 나왔습니다. 3,000여 장. 이 가장에 있는 투표지들. 일률적으로. 사전 투표에서 나오는 아닌가요? 사전 투표도 나오고 당일 투표 나옵니다. 왜 당일 투표가 왜 나오는지를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좀 뒤로 가야 돼요. 당일 투표도 조작을 합니다. 얘가 제가 소송 대리를 모집을 하면서 이제 그 QR 코드, 그 권오현 변호사를 우리 당 또 일 열심히 하는 변호사인데 그 친구도 영입하려고 했었는데 형님 저는 당일에 QR 코드 있는 투표지에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당일 투표는 QR 코드가 없는데 QR 코드가 있었던 투표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사도 나왔습니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 당일 투표도 조작을 하고 이러니까 재검표장에서는 숫자가 다르면 안 되니까 완전 통과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진짜 투표지라면 사실 이렇게 나올 수도 없어요. 왜냐? 투표를 하고 개표를 하고 섞였기 때문에 이렇게 일관되게 일자가 나오는 투표지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건 만들어진 투표지라는 걸 바로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관들이 재판을 안 하고 지금까지도 그냥 계속 미루고 있는 거예요. 겁이 나서. 예, 이게 이제 그 이른바 유명한 삼립방 박스입니다. 관내 사전투표를 담은 삼립방 박스인데 이게 제가 촬영한 겁니다. 이게 증거보전 도봉을 김선동 의원 지역구에 한 건데 이건 안산에도 이 삼립방 박스가 있더라고요. 관내 사전투표에만 이게 있었어요. 성관이가 이거 도대체 왜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상자가 부족해서 간식빵 먹고 남은 상자를 이용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거짓말이냐? 관내 사전투표는 4, 5일 전에 합니다. 만약 투표가 너무 많아서 부족하다면 상자가 그 시간에 조달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규격 상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4, 5일이나 기간이 있어가지고 투표 상자가 있는데도 그렇게 모자랐다? 왜 하필이면 관내 사전투표? 그리고 간식빵 상자라고 했는데 이 상자는 간식빵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런 핫도그빵이라서 만들어 먹는 빵이에요. 간식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거짓말을 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게 있느냐? 삼립빵 박스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파리바게뜨입니다. 전국적인 보급 경로를 가진 새벽 배송이 잘 이루어지는 이 삼립빵 상자를 이용해서 가짜 투표지 배달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사람이 문재인의 주요 인맥이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자는 2013년에 사용된 부분입니다. 이 삼립빵. 로고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있다는 걸 뭘 의미할까요?
그래서 월튼 이베인 교수는 이제 미시간대 정치학자로 정말 유명한 교수인데 이런 건 처음 봤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통계를 분석해가지고 이런 부정선거다라는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봉인지인데 이 봉인 상태는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되면 이게 다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무더기로 있었습니다. 특히 종로가 정말 많았고요. 이런 것들을 왜 이런 식으로 했냐? 요거를 빼고 요만한 걸 그냥 집어넣으면 왜냐하면 그 아까 주민등록상에 투표 명부와 선거 명부가 다른 걸 여러분 확인하셨잖아요. 그만큼 넣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요거 빼고 필만 뽑으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무효표가 되면 이렇게 이건 손을 탄 거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안 해요. 왜냐? 이 봉인지에 대한 관리 대상이 없습니다. 봉인지 관리 대상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걸 이렇게 하면 보이드가 되는데요. 위에서 떼면 보이드가 안 되더라고요. 문제가 많은 그 봉인지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집어넣습니다. 이걸 떼면 요만한 구멍이 나오거든요. 여기 넣습니다. 그래서 인천 연수할 때는 이렇게 구멍이 난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니까 선관위 직원들이 다음 지구보존 절차에는 어떻게 했냐? 모든 이거를 다 수거해가지고 군포물류센터나 물류센터를 다 보내버립니다. 범죄의 증거가 발견되니까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 제가 녹취한 장면도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당일날 미래통합당 이게 선초투표 운동이 성남에서 나왔습니다. 분당을 개표하면서 분당 갑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뭐 잘못했다고 볼 수 있다? 아닙니다. 넣다 보니까 실수를 한 겁니다. 이렇게 여백이 이런 식으로 된 투표지들이 많습니다. 이런 여백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여백이 왜 나오냐? 인쇄기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찍어가지고 재단을 하면서 너무 많이 자른 겁니다. 너무 많이 자른. 그리고 심지어는 투표관리원 도장, 이거는 경남 양산을입니다. 2장짜리도 발견됐고, 이게 없는 것도 많이 발견됐습니다. 관리원 도장이. 그리고 일장기 투표지. 이런 것들이 1000여 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 100g, 이게 정식 계약 조건인데, 이게 150g. 종이 전문가들은 바로 알더라고요. 이거는 155조지라 가짜 종입니다. 바로 알더라고요. 이런 화살표 이렇게 붙어 있는. 그 다음에 뭐 스카치 테이프 된 투표지도 나오고요. 종이 스카치, 뭐 유리 스카치 테이프 된 무슨 희한한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 이런 식으로 되는가? 네, 이렇게 투표 관련 도장이 없는 거. 심지어는 얘는 보니까 도장이 먼저 찍히고 인쇄가 된 듯한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인주가 없어져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인쇄된 의혹이 짙은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거는 여기 보십시오. 양산을인데 요 위가 이렇게 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투표지를 이런 투표지를 받으면은 그대로 투표합니까? 투표록에 기재를 하죠. 이게 투표지 맞냐? 어떻게 이런 투표지가 나? 이런 투표록에 이렇게 나왔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꾼 거죠. 그리고 이발이 투표지라는 건데 이게 재단을 하다가 남은 자국입니다. 연수에서도 발견됐고 파주에서도 발견됐고 영등포에서도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가지고 탁탁 치다 보니까 이게 자르다 보니까 이 자르고 남은 자국. 그리고 누군가는 그 관외사전 투표 이게 탁탁탁탁 이게 하면서 잘리다가 잘린 자국이라고 변명을 하는데 여기 묘하게 보면요. 그렇게 자른 각도가 아닙니다. 이건 종이 전문가가 인정을 해줬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투표 관리관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 투표 관리관은 사인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인. 이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인을 찍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냐? 이렇게 지금 사인이 아니라 선관위에서 도장을 위조하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관위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소송을 제기를 하기는 했는데 지난주에 고발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 투표 관리관이 이렇게 사인이 아닌 얘들이 위조를 해가지고 그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근데 인천 연수원에서는 이런 일장기 도장이 1000장이 넘게 나왔습니다. 투표인이 1974명인데 76명인데 1000장이 넘게 이런 투표지 나옵니다. 그럼 이런 투표지와 관련된 투표록이 기록이 있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을 했고 인천지검에서 이걸 고발을 하다가 이 투표 관리관이 그 선관위 직원한테 항의됐습니다. 도대체 나는 이
일장기를 본 적도 없는데 왜 이런 게 나왔냐, 내가 왜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되느냐 항의를 했습니다. 다 바꿨다는 얘기. 근데 이게 자신의 도장을 찍으면은 개인 사인을 찍으면 문제가 없는데 투표관리관 도장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3의 장소 뭐 중국에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저 고물상이나 물류센터에서 만들 수도 있고 그 만들어 찍어가지고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가짜 투표지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심지어 이렇게 도장 제작으로 이렇게 다 떳떳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로 나는 위조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왜냐? 투표는 사인을 찍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신의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원칙대로만 하면 솔직히 가짜 투표지 만들어질 확률이 적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의 선관위한테 다 경고장도 보냈습니다. 지금. 근데 그게 수용이 돼요, 현재? 일단 고발 당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자기가 고발당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조혜주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제기를 했지만 담당 공무원을 딱 찍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 고발장 포맷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한 30장 넘게 이렇게 썼는데 이름만 바꿔가지고 전국 각 지역에 있는 그 뭐 예를 들면은 부산 영도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뭐 선거계장, 선거 담당관, 선거 주무관까지 다 기재를 해가지고 고발을 하게끔 도장만 바꿔가지고 하게끔 다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그리고 경고장도 보내놨습니다. 공인위조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지금 바로 해주셔야 되는데 4.15 총선 때는 임시사무소가 13개 있었습니다. 근데 보궐선거에서는 24개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대선에서는 몇 개가 있냐? 182개가 있어요. 182개. 임시사무소 182개 있어요. 그동안 필요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임시사무소를 지금 설치해서 심지어 여기 보면 전용망까지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전용망을 설치했다는 건 뭐냐면은 전산으로 외부에서 그 임시사무소에서 작업을 해서 전산 기입을 할 수도 있고요. 전산 자료를 볼 수도 있고요. 투표수를 조작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임시사무소에서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건데 이런 법령에 근거 없는 임시사무소를 이렇게 대거 만들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걸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야 이거 폐지해라. 도대체 왜 필요하냐. 전용만 다 폐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안 됩니다. 불법 아니에요? 네,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지금 자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편투표 이거 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4.15 총선 272만 장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150만 장 이상이 가짜 투표지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등기번호가 있거든요. 이 등기번호를 전부 다 확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는 관내 투표자 272만 표 이상이 지금 그 조사를 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훨씬 더 종류는 많은데 동서구 우편집중국, 의정부 우편집중국 한 30분은 걸리겠죠. 최소한. 얼마 걸렸습니까? 1분 만에 갔어요. 1분 만에 갔어요. 네, 이거는 자 여기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경주 우체국에 접수를 했으면 경주 우체국에서 발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얘가 요리 안 가고 얘가 이렇게 어긋난 거예요. 전산 조작을 하다가 작업을 하다가 걸린 겁니다. 심지어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는 경주 우체국 발 여기는 대전까지 갔다가 강릉을 거쳐서 남울산으로 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갈 거를 이렇게 뺑 돌아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문제고 사실 강릉 우편집중국은 갈 이유도 없고 요거는 또 한 장만 있죠. 한 장만. 다른 장은 없어요. 원래 쌍이거든요. 이게 경주가 접수가 있으면 경주 우체국 발송이 있어야 되고 발송이 되면 이제 포항 우편집중국에 접수가 돼야 되고 포항 우편집중국에서 다시 발송이 돼요.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이거를 조작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어긋난 것들이 나온 겁니다. 성관이가 이거 해명 못합니다. 아 우체국의 실수다.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똑바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272만 개 중에 150만 개가 넘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전국 그걸 다 매장 하드에 다 담아놨습니다. 혹시나 누구가 공격받을까봐 다른 사람한테 줘버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송지, 경유지 이상, 뭐 집중국 이송 내비보다 일단 일반 내비 그랑 비교를 해가지고 시간 비교까지 다 해가지고 이상한 것들이
나옵니다. 왜냐면은 이 우편 투표는요, 아무리 감시를 하더라도 우체국, 우편 집중국, 교환소, 우편 집중국 이 구멍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CCTV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CCTV를 만든다고 하지만 그 거소투표의 경우는 더 심각하고요. 거소투표, 관외사전투표는 이동하는 경로마다 CCTV나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인력적으로 한계가 있고 중간에 그냥 없어져요. 그래서 파쇄된 우편 투표지가 나오는 거예요. 우체국 봉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싹 바꿔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거소투표자들이 엄청 늘어날 거라고 이미 폼을 잡고 있잖아요. 사실 확진자 요건에도 지금 현재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격리기간 이제 오늘 어제부로 7일로 줄었는데 3월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거소투표가 가능한 사람들로 만들어 놔가지고 대거 투표하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집행령 신청했는데 그 지금 신문기일이 22일로 잡히는 바람에 그거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25일부터 거소투표가 진행되거든요. 이번에 우편투표가 이제 4.15 총선 때 한 300만 표 발행됐다면 이번에 우편투표는 거소투표, 관외사전투표 1000만 표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가짜투표가 선거에 절대적인 영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편투표는 안 시켜야 돼요. 저는 사전투표도 하지 말라는 입장이지만 그 우편투표도 절대 하지 말라는, 이건 절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정말 말씀드리고요. 키르기스탄 불탔습니다. 90% 이상을 압승을 거뒀죠.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이게 아주 유명한 건데 이 여자가 방씨입니다. 방씨. 제가 이제 증인신문도 신청했는데 1810표가 맞는데 기계가 오류가 나서 1680표를 익힐 수도 있어요. 이걸 얘기를 합니다. 대놓고. 네? 기계가 지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 상태는 그 결과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본인이 얘기한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 부여 전자개표기 한번 리셋하니까 이기지 않았습니까? 100표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전자개표가 2번에서 1번으로 가는 영상은 너무 많고요.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chen. 예, 이건 펜앤마이크 박순종 기자인데요. 자기는 사전투표, 본투표 당일날 사전투표용 용지 받았다 라고 기사까지 냈습니다. QR코드에 있는 투표지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하나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화성시 봉담 같은 경우에 그 노부부가 당일 투표를 갔더니 이미 투표가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난을 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이제 투표자 등록 내역인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미지 등록이 다 돼 있다 보니까 어느 곳에서도 그냥 찍어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투표 관리원 도장이 개인 도장을 찍도록 법령대로 했으면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럼 그렇게 해도 그 도장을 인형 삼아가지고 돌려가지고 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심각합니다. 이렇게 개수차고 이런 것들,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개표 상황표에 이미 정해진 값이 나와가지고 문제가 됐었습니다. 여기 보면 부산항구 이현주 위원 지역구인데요. 여기 보면 공표 시간 2시 10분인데 언론 보도 시간은 00시 34분. 예? 위원장이 공표하기도 전에 언론 보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미 세팅된 값이 있어가지고 이게 보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개표 방송과 참가인들의 방송을 실시간으로 해서 이게 오류가 되는지도 철저히 참관을 할 겁니다. 예. 180일이면 끝날 소송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부정선거 이렇게 오래 할지 모르고 뛰어들었는데 좀 와이프한테 한 2-3달만 고생하면 끝난다고 했는데 지금 2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저도 부정선거 변호사 지켜버려가지고 이제 집행정지 인용 승률 거의 100% 변호사인데 그런 거 유명하지도 않고 부정선거 변호사가 돼서 지금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데 어쨌든 선거 소송으로 가면 안 됩니다. 특히 선거 딱 되면 그냥 끝나는 게임이고 선거 무효 소송으로는 계속 세월아 내월하고 가짜 투표지들이 나와도 그냥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진짜 저는 사실 정치 소송을 하면서 어떻게 변호사가 대법관한테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대법관은 뭐라 했습니다. 당당하게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투표지 사진 촬영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그 연설하면서 조 전 대법관 뭐라 했습니다. 그 대법원 직원이 다 보는 앞에서 한마디도 부끄러운 줄 알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끄러운 짓을 이런 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출구조사 되게 중요한데요. 출구조사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일 투표에서 124대 123으로 여러분이 이겼는데 왜 출구조사 참패가 나옵니까? 출구조사는 당일날 나오는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출구조사를 안 했다는 보고도 있어요. 그냥 그 방송 3사가 그대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건 위원님들이 진짜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감시 강의를 할 때는 선관위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하거든요. 저도 선관위원을 해봤기 때문에 선관위원은 안에도 들어갔다가 볼 수 있고 보자고 할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 참관인은 만질 수는 없어요.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임시사무소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국에 있는 이 엄청난 그 3,508명, 228개, 그다음 17개, 한 명, 이제 문상무는 지금 사퇴했기 때문에 우리 당에 중앙선거관리위원 없습니다. 우리 당 추천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가지고 이번 참관할 때 이상이 있으면 야, 너 딴짓 하지 말고 와서 돌아다녀 이렇게 해야 돼. 진짜 선관위원들 다 놉니다. 아는 게 없어요. 제가 서울시 가가지고 가르쳐 주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 심각한 일이고 이 사람들 제가 솔직히 다 교체하고 싶은데 저는 사실 지방선거 얘기를 하면 교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교체를 못한다고 보면 선관위원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끔 연락망이라도 돌릴 수 있게끔 좀 협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진짜 또 중요한 것들은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중앙선관위 서버, 전산실 실시간 로그 기록 감시해야 됩니다. 컴퓨터 전문가가 그거 다 가지고 참관을 하셔야 돼요. 참관을 안 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우정사업본부 이번에는 고소투표가 많으면 1,000만 표까지 되기 때문에 우정사업본부 서버실도 이 배송 기록이나 이런 게 조작이 없는지를 실시간 감시하셔야 됩니다. 이 컴퓨터 전문가가 그 로그 기록 들어온다 이런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선관위는 그걸 입장을 거부시킬 건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번 선거에서는 완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제가 그 일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네, 이런 투표록에 기재를 항상 하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까지 다 확인을 했었는데 이상이 많은 투표지들에 대해서 정말 기록이 없었습니다. 기록이 없었고요. 이거는 제가 위원님들이 볼 거는 아닌 것 같고 작년에 이제 선거가 있은 이후에 전국적으로 불이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물류센터에 진짜 한 30개 이상 곳이 이건 제가 워싱턴에 그 기자회견 한다고 준비했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이제 26곳이었고 그 이후에도 불이 나가지고 근데 왜 이런 물류센터에 불이 나는지는 저는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제가 선거와 관련된 부정선거 관련된 부분을 지금 급히 만들었습니다. 오면서 만들었는데 위원님께서 진짜 부정선거가 단순 음모나 의혹이 아니라 진짜 팩트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보좌관 할 때 국회 부의장실에 있었을 때 찾아왔었습니다. 부정선거의 부분에 대해서 전 그분이 이만한 소리를 주고 하셨는데 그냥 읽지도 않고 넣었습니다. 또라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이 통계도 그렇고 증거 보존 절차도 그렇고 소송도 그렇고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으로 하면서 경험했던 것도 보면 이거는 정말 총체적인 부정선거입니다. 처음에는 전산 조작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63대 36 관내 전산 조작만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증거 보존 절차를 9군데를 다니면서 선관위 직원과 이게 연루가 안 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온 오프라인 같이 병행된 부정선거고 대규모의 부정이 있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었고 출구 조사에서 선거 개표가 끝난 이후 증거 보존 그 전까지 그냥 모든 일련 절차에서 대규모로 부정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사실 가상화폐 분야에서 제가 나름 1인자였습니다. 돈도 많이 벌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 그런 것도 지금 다 내팽겨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냥 제가 뭐 공정심 있고 이런 것 때문은 아닙니다.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2-3달이면 끝날 줄 알고 와이프한테 좀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2년 가까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조금만 도와주셨다면 제가 좀 덜 고생을 했을 텐데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고 다시는 부정 안 하고 이번에 정권 교체해가지고 사실 저 진짜 범죄자 무리들은 없애버려야 됩니다. 진짜 탄핵이 아니라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제가 이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선관위 공문들을 보면서 무섭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키르기스탄하고 선관위가 왜 교류를 합니까? 미얀마랑 왜 교류를 합니까? 이런 것까지도 있었던 거예요. 거대한 힘이 있는 거예요. 부정의 힘이. 이거는 힘 있는 분들이 나서주지 않으면 힘듭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고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좀 많이 힘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준비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네. 교육을 시켜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교육을 해가지고 네. 뭐를 방지를 이거를 갖다가 사람들한테 네. 국민들한테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예. 이렇게 해서 했다라는 걸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예, 지금 하고 부정선거에 유용해가지고. 네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근데 그게 부정선거에 이러이러한 유형이 있다 예. 이렇게 그동안에 네. 실질적인 거가 어디 뭘로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저 있습니다. 유튜브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 유튜브가 너무 진실을 말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경고를 먹었고 2주간 정지가 돼가지고 지금 또 다른 채널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채널은 좀 7만이 넘었는데 지금 채널은 15,000명? 뭐 그 정도. 네, 저도 좀 예, 의원님. 세 가지. 예, 이렇게 부정이 많다는데 네. 부정을 입증해서 판결을 번복한 사례가 있는지, 예, 두 번째는 기계까지 이렇게 조직적이라고 하면은 선관위 직원들도 네. 연루됐을 텐데 그 많은 선관위 직원들이 다 이렇게 통제돼서 예. 하는 거 보면은 네. 누군가는 폭로할 텐데 예. 그런 사례가 전혀 예. 안 나온 거는 예, 어떻게 봐야 할지. 예. 세 번째는 의원님, 이거를 많이 국민의- 마시고 첫 번째 하면 제가 답변하고 이렇게 아, 예, 예, 하는데 그랬어요. 왜냐면 또 제가 또 기억을 빼야 되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부정이 많았는데 번복된 승리한 사례가 있는지. 번복된 판결은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이제 선거소송을 지금 엄청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보니까 대법관들이 쫄아서 그런지 안 합니다. 진행. 실체 규명을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관위 직원도 되게 웃긴 거예요. 증거보전 절차에서 4월 29일에 있었습니다. 작년 4월 29일날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증거보전 절차를 했는데 증거보전 결정문에 투표지를 보존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투표지는 비례대표 투표지, 지역구 투표지가 다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 지역구 투표지 가져가고 비례대표 투표에 가져가려고 하니까 결사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왜 안 되냐? 투표지 있는데. 그래가지고 안 된대요, 무조건. 그래 안민영 판사가 내놔라 이랬는데 안 줬습니다. 네. 끝까지 안 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선관위가 껐대고요. 지금 선관위 위원장이 누굽니까? 대법관이지 않습니까? 전국의 선거관리위원장이 누굽니까? 다 부장판사급입니다. 법원장급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하고 이 연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원이 실체 규명을 안 해요. 이번에 예를 들면 19대 대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거 무효 소송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저거 되겠냐 이랬는데 이번에 드루킹 판결 났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누가 저한테 이거 맡아달라고 해서 나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증거 보전이 안 됐으니까 드루킹 문제로 한번 무효 소송 받아볼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증인신문에서 문재인하고 김종숙 불러가지고 영관관계를 물으면 되잖아요. 조사를 아예 안 했습니다. 4년 반 동안을 묵히면서 아무도 안 해가지고 그 김필원인가 그 원고가 민유섭 대법관 욕을 했습니다. 욕을 아예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대법관들이 실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뭔가 제대로 된 법관다운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안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거는 제가 기억하고 이게 있습니다. 선관 그건 말씀드릴게요. 선거관리 예. 선관위 직원들이 전체가 다 이렇게 업무에 가담해야 그게 가능할 거고 예. 기계가 그러면은 기계를 이래저래 검사를 다 했을 텐데 네. 그거는 왜 그걸 어떻게 해서 봐야 되는지. 선관위 직원 전부가 연루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꽤 많은 사람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몇 명 되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증거보존 절차를 했을 때 예를 들면 사무국장이나 선거 담당관 야 그냥 주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사법부 결정이나 판사가 그 앞에서 주라고 했는데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선관위 직원이 있을 수 있다?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고요. 증거보존을 하면서 얘들이 봉인지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인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무국장이 참관인들한테 그 촬영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촬영하지 마세요. 촬영할 수 있는 거는 참관인의 권리입니다. 권한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선관위 직원들이 상당 부분 연루되어 있습니다. 저는 뭐 제가 이제 국세청에 교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국세 공무원들 많이 가르쳤었는데 그때 할 때 10개 공무원들 들어온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10전 받아가지고 5.18 유공자 같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예를 들면 선관위에 대거 투입돼 버리면 장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거는 제가 안 받아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제가 아까 고발한 사람도 선관위 모든 직원을 고발한 게 아닙니다. 사무국장, 선거 담당관, 선거 계장, 선거 주무관을 고발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명 정도 고발을 했는데 이 5명 중에 한 3명만 잡으면 할 수도 있죠. 네. 세 번째는 네. 그러면은 지금 대선 금년에도 지방선거 쭉 있는데 네. 이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예. 뭐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서버 전산과 관련된 부분은 철저한 실시간 참관을 해야 됩니다. 우정사업본부, 그다음 중앙선관위 서버, 뭐 지방선관위도 서버 이런 게 있으면은 그것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번엔 거소투표, 우편투표가 많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그것도 다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체국에 대해서 그다음에 대전 교환소, 우편 집중국 여기 경유지마다 다 참관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면 선거관리위원들을 다 들여보내가지고 여기에 부정이 일어나는지 없는지를 다 실시간 감시를 해야 됩니다.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철저히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관인들은 전국 투표소에 있는 모든 지역에 참관인을 다 보내야 되고 그거를 집계해야 됩니다. 집계. 예를 들면 뭐 포항, 부산, 저 광주, 전라도 이런 데서 사전투표소 시간별 30분별로 이렇게 100명이 왔다. 근데 중앙선관위 서버는 150명이라는데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실시간을 해서 그때 바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 경우에요. 네. 전 공무원이 다 가담을 한다. 네. 전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네. 소수 인원이 감시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고 전부 다 예. 조직적으로 한다면 네. 그러면 뭔가 그거를 원천하기 위해서 예. 현장 감시도 중요하지만은 뭔가 시스템이나 예를 들면은 뭐 그 가능한지 모르지만은 기계를 전부 다가 싹 뭐 교체를 한다든지 예. 뭐 이제 안에서 프로그램을 바꾼다든지 예. 뭔가 제도적인 조치를 해야지 참관인 몇 명이 전 공무원들 저 선관위원회 하는 거를 비전문가가 그 점검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 제도적으로 뭘 시스템을 바꾸는 게 뭐가 제일 핵심인지 그걸 어떻게 해야 일단 되는지. 수개표. 네? 수개표 해야 되는데 아, 수개표.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 아까 그 투표 관리관 도장 그 도장이 사인을 찍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냥 위조된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현재라는 이름을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투표 관리관이. 근데 뭐 예를 들면 마포 제1투표 관리관 이렇게 해가지고 찍게 되면 이 도장을 저 제3의 장소에서 그 도장을 찍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투표지가 그대로 나오니까 이것만 없어도 한 30%에서 40%는 예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편 투표에 같은 경우에는 그 경유지를 전부 다 한치의 빈틈도 없이 사각지대가 없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뭐 아니 아니, 근데 가능하지 미리 않습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를 어디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안 됩니까? 일부러 그렇게 마음대로 삥 돌게 안 하고 아니 그러니까 가장 최단 거리로. 원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원래 네. 최단거리로 가는 건데 네. 그거는 조작돼가지고 그게 걸린 겁니다 저희한테. 최단 거리. 예. 그래서 4.15 총선 때는 이게 걸려가지고 150만 표 이상이 부정이라고 밝혔는데 4.7 보궐선거 때는 한번 돌려봤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야 이제 조작 똑바로 해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다시 제가 그 선관위 사직서를 쓸 때 4.7 보궐선거도 사전투표에서 박영선이 이긴 데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어쩌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밖에서 감시관들이 몇 명이 들어가는가를 다 셌습니다. 셌고 안에서는 몇 명이 투표했는지 그것까지 다 데이터를 비교를 했는데 센 수보다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다는 우리가 거예요. 거기 그런 게. 참관해서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 밝히면은 네. 그 사람은 공적으로 그 신분이나 이런 거를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우리가 이제 누구를 그걸 감시를 한다고 이제 네. 그 파견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사람을. 네. 그러면 네. 일단은 사람이 그걸 다 체크해야 되는데 예. 그 파견된 그 사람을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공식적으로 이거를 파견을 할 수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예. 네,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다 파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왜
고발자가 안 나오냐? 처음에 초창기 고발자가 나왔는데 너무 거액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발인이 그 양심 고백자가 나왔는데 그 사람은 성관이 직원은 아니었는데 그 사람은 구속돼 버렸어요. 구속이 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쫄아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 처음에 2년 6개월 받았고 2심에서는 1년 6개월 됐는데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에는 그 민경욱 의원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그 사람 구속될 때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가 민경욱 의원은 휴대폰 압수당하고 그 같이 간 변호사까지도 핸드폰 압수하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얘들은 여기에 대해서 되게 경계심을 품고 있었고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내부 고발자가 안 나오게끔 조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 그 지방선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내부 고발자라고 할 수 있죠. 사망자가 투표했습니다. 이렇게 제보를 했으니까. 아 그리고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분이 찾아왔었어요. 교도소에 있는 분도 자기도 투표를 안 했는데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투표를 하게끔 했다라고 해서 저한테 찾아왔었어요. 근데 자기가 이걸 고백하면 나는 구치소인가 모르겠어요. 그 뭔가 페널티를 입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저했던 적도 있었어요. 난가 뭐네. 어쨌든 예. 하나만요. 네. 지금 증거 보존을 해놓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 투표 네. 투표 용지를 얼마 동안 보존해야 됩니까? 해외 규정이 없고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재판이 끝날 보존을 때까지 하는 거죠. 그러면 이번 그 소송을 진행하면서 예. 법원에서 수개표를 일부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일부 예. 지역에서 그 재검표를 했습니다. 재검표. 그 재검표 방식은 개표 방식하고 동일하게 했었습니다. 네. 사람 손으로 카운트 하지 사람들은 개수기로 하는데 저희가 이제 정밀하게 감시를 한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오차가 얼마나 정도 났었습니까? 예를 들면 그 20대 총선도 그 부평을의 그 AK대 출신이신 그 의원님 있지 않습니까? 부평을 지역구 누구시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네? 서명진? 아니 삼명진은 아니고 부천이잖아요. 부평에 있었던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재검표에는 한 표도 차이가 안 났습니다. 3표 차이가 났는데 그 3표는 이제 무효표가 유효표로 되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연수울 재검표는 1, 2, 3, 4번 다 바뀌었습니다. 다 차이가 났었습니다. 다 차이가. 그것도 몇백 표 이상. 그리고 아까 처음에는 무효표가요 800표 이상 나왔습니다. 일장기 투표 같은 경우도 만약 무효표 됐다면 2000표 넘게 나왔을 텐데 대법관들이 너무 많다고 줄이고 370몇 표가 그 무효표가 돼가지고 전부 다 무효표 그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선거 무효 소송의 패턴하고 21대 총선의 선거 무효 소송의 패턴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거거든요.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게 검토를 하다가 아유 진짜 아니야 이러면 덮어버리고 다른 거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현명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팔면 팔수록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래서 부정선거를 믿으면은 이게 아니라고 믿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더 파면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알고 이게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정말 적지 않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정보소서 강용석 변호사도 맨날 한다고 그러고 이게 여러 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나요 지금? 소송이? 이것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변호사님은 혼자서만 하는 아니요, 거예요? 같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건수가 같이 제가 대리인단으로 들어간 게 그러니까 있고, 예. 근데 지금 진짜 문제가 뭐냐면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증거 보존이 된 것은 한 30군데였거든요. 30군데 정도였는데 선관위가 압박을 해가지고 취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소송 비용 어디 누구 거냐, 이 정치자금법으로 문제 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치하를 계속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도 취하고, 예, 많이 압박을 해요. 그 이은건 의원도 그랬고 이현주 의원도 그랬고 압박을. 근데 이게 진짜 문제가 있는 게요. 소송 비용은요 판결이 끝나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판결이 지금 진행 중인데 어떻게 될지 정산도 모르는데. 지금 소송해가지고 1회 변론기일도 안 열린 그 지역구에 너 이 돈 출처 어디냐 이런 식으로 물어가지고 압박을 해가지고 저도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가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내가 왜 조사받아야 되는데 공문을 써가지고 제가 또 유튜브에다 올리고 그 페이스북에도 올려가지고
대응을 했는데 아무튼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정말 나쁜 놈들. 예. 변호사님한테 대단한 용기 같은데 정말 감사드리는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번은 이제 정말 그때보다 더 수단방파리 할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치밀하고 정교하고 대담하게. 예. 틀림없이 그럴 것 같아요. 예. 어디가 그제 뭐 윤석열 후보가 적폐청사까지 해놓고 대통령까지 이제 나라는 판인데 네. 아마 절묘한 다른 방법도 강구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저는 좀 설명 중에서 예. 왜 이렇게 대규모로 할까? 그리고 양심선언을 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양심선언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네. 그 문제하고 네. 뭐라 이렇게 막 대규모적으로 하는지 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대표 네. 이것만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이라는 데서 네. 결정선거 네. 그 시스템을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몇 사람만 그냥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조작해버리면 뭐 세 표당 한 표가 자기 걸로 간다든가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도 하고 그런 있습니다. 어떤 네.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보니 뭔이 대규모로 해가지고 지금 양심선언 수없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뭐 네네. 압력을 하더라도 네네네. 그 문제 하나 하고 네. 재미가 들렸겠지. 지금 이런 지금 굉장히 좋은 내용들인데 네. 정말 우리가 선거 준비하고 선거 투표를 할 때까지 전부 다 노력하고 더 부정선거를 방지해야 되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바인데 당연히 지금 공정선거 심사이라든가 부정투표 뭐 감사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계해서 좀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그걸 지금 어떻게 연계해서 하고 계신가 이게 좀 제가 사실 서울시 공명선거 추진단장입니다. 제가 예, 저는 단장이고 나름 그 서울시 당협별로 그 공명선거 단장을 또 뽑아가지고 했는데요. 이게 제가 권한이 없다 보니까 말을 안 먹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우리 당에는 부정선거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또 나름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것도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왜 양심 고백자가 없느냐, 저도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증거 보전 그런 걸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제가 키가 번호 키라는 걸 봤거든요. 예? 선관위의 투표함이 번호 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게 비밀번호가 뭔지가 공유가 되면요, 삼립 박스 있죠, 그걸로 싹 다 돌면서 바꿔치기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개입을 안 하더라도 선관위 직원도 의심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리고 선관위 직원들 중에 부정선거라고 난리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관위 노조위원장 출신. 그 사람은 부정선거, 그때부터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대법원 재판 연구원에서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야,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표를 보면요, 경험을 안 해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저하고 이렇게 미팅했을 때 되게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여서 제가 좀 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증거를 보시고 제가 처음에 참관인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처음에 그런 걸 내가 어떻게 뭐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는, 내가 개표 참관 가겠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모든 참관을 다 하셨습니다. 거기서 실제 눈으로 다 본 거예요. 표를, 가짜표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산할 때는요 정말 화를 냈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그 전자개표기 다룬 애들을 또 알바를 시켜가지고 선관위 직원들이 그걸 다 관리를 했거든요. 붙어있는 투표지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애들이 떼고 있는 거예요. 떼고. 그래가지고 황교안 대표가 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점잖은 분이 고함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냐면은 이거를 보면 볼수록 진짜 실물을 경험하면 이거를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 통계치만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이 교수고 물리학자고 과학자고 외교관이고 이런 사람들이 부정선거 난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추운 날 밖에 나가가지고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떠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생업에도 도움 안 되고 시간 가족관계도 뭐 어떻게 도움이 안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사람 또라이 아니거든요. 정말 나라가 이렇게 되면 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정선거가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백신 패스 이따위 정책을 펴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진짜 백신은 정말 위험한데 그것도 전 국민한테 임상 1, 2년도 안 된 거를 다 마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위험한 거 이게 아닙니까? 진단이 잘 되는데 예. 여기에 대해 처방을 당 선택이라는 게 뭐예요? 선택을 예. 연결해서 어떤 최선의 방법을 선택을 해야지 예. 이렇게 뒤에서 뭐 저는 떠들고 있다고 의원님, 저는 뒤에서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조호영 원내대표도 만났고요, 나경 원내대표도 만났고, 심재철 위원도 만났고요, 박상도 위원도 만났고, 기자회견까지 드렸습니다. 박성준 위원한테도 얘기했고, 박성준 위원은 처음에 부정선거로 생각했다가 의총에서 얘기를 했는데 위원들이 막 이상한 사람을 몰아붙이려고 야, 안 되겠다, 나는 좀 이렇게 했던 거예요. 당시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저는요, 뒤에서만 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했고 서울시 특별관리위원 하면서 당당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김경원 원내대표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이상하게 과감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치인이면은 용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아니 부정선거로 확신해가지고 이 추운 달 밤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진짜 제가 이거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일 때 부정선거 이거 한다고 앞에서 연설도 했었는데 그때 한 할머니가 와가지고 10만 원 지어주더라고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할머니가 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데 왜 우리 정치인들은 그런 마음을 전혀 몰라주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조호영 원내대표 만났을 때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정치인은 줄을 잘 서야 된다. 제가 좀 화냈습니다. 아니 대표님 정도 되면 줄을 잘 서라가 아니라 내가 이 길을 보여줄 테니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무슨 줄을 섭니까? 나라가 지금 이렇게 부정선거 개판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누구 줄 서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 뭐 이거를 바로잡지 못하면 진짜 이재명 같은 인간이 진짜 대통령 투표로 된 게 아니라 조작된 개표에서 되는데 그걸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예. 선거가 네. 끝나고 나면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하면 네. 제가 황교안 대표 선거 끝나고 네. 둘이 만나서 네. 정말 뱉지 못할 면박을 줬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 당대표 만들 때. 왜냐하면 이게 이제 된 사람들은 또 선거하는 걸 싫어해요. 예. 여야 불문하고. 예. 그 떨어진 사람 낫다면은 또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것 같아서 못 낫고. 그래서 당대표라는 사람이 권한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종로 떨어졌다고 그냥 사퇴해버리는. 예. 그래서 막 면박을 해서 만나서 예. 식사하면서 예. 도대체가 이건 다음 선거를 위해서라도 이건 끝까지 정권 차원에서 해들어라. 네네. 그걸 누가 하냐? 당대표가 해야지. 예. 개인은 못한다 이거. 예. 지금 변호사님 정말 용감하고 저는 굉장히 칭찬해드리고 싶은데 이걸 지금 당에서 선거대책하면 뭐예요? 이걸 그냥 솔직히 이재명하고 붙어서 여기 질 사람 누가 있습니까? 네. 부정선거 나오면 이깁니다. 자, 우리 네. 변호사님 네. 고생하셨고요. 예. 그럼 뭐 저희가 오늘 잘 들은 네. 부분을 가지고 예. 우리가 대국민 홍보도 많이 하시고 네,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힘내서 네. 더욱더 또 예. 그런 부정선거에 관한 부분을 또 예. 폭로도 많이 하시고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예. 아유,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위원님들 좀 나서 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저기요 변호사님, 네. 저기 우리 일반인들은 이 법률적인 걸 잘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부정선거가 이렇게 제도는 이해를 갖다가 아주 쉽고 예. 간단하게 네. 요거를 우리가 감시해야 한다 하는 거, 네. 여러한 유형이 있다는 걸 사실은 일반인들은 모르거든요. 예. 우리들도 모릅니다. 예. 사실은. 네. 그는 지금 좀 듣고 설명을 했는데 네. 요거를 간단하게 해가지고 네. 책을 내면 사주시겠습니까? 네. 아니 그리고 우선 네. 저 A4 한 장이라도 여러한 몇 장이라도 해가지고 네. 지금 그런 것들은 정말 많습니다. 네 그런 네. 거를 많이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네. 근데 왜 재판 중인데 하나도 끝내지 그게 하면은 이거는 무조건 인용이니까요. 재판은 안 여니까. 일부러 안 여니까요. 180일이니 대법원장이 제1회 아니에요? 변론기 1년 만에 열렸는데요. 재판을 안 하잖아. 미루잖아요. 이거 파면 팔수록 무정인 걸 확실히 그러니까 재판 안 이런 되죠. 부정을 저지르는데 우리가 막아야 돼. 네. 그래서 그거를
홍보를 하는 거 캠페인을 벌이든지.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네. 예, 아이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진주 동명고등학교 출신이네. 예.